핫플랩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매우 기묘한 시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환율이 폭등하고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반면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는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연말 축제 분위기입니다. 같은 지구, 같은 시간대에 왜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오늘은 원화 급락, 소비심리 둔화, 그리고 미국 증시의 화려한 랠리, 이 세 가지 퍼즐을 하나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전략까지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뜨거운 이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원화 급락입니다. 12월 중순 이후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치솟았습니다. 12월 중순에는 장중 1480원을 넘기며 위기감이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이후 당국 개입으로 다소 진정돼서 최근에는 1440원대까지 내려왔지만 언제든 다시 1480원을 재시험할 수 있는 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들림룸은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죠. 결국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과도한 원화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필요하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른바 구두 개입에 나선 겁니다. 사실 당국은 이미 전례가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는 방식으로 개입했었죠. 당시 1470원대까지 치솟던 환율을 1450원대로 되돌려 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연기금이나 국부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 자산의 환해지 비율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이들 기관이 보유한 달러를 시장에 매도하도록 유도하는 방식도 있죠. 정부는 이런 여러 수단을 조합해서 환율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정부가 환율의 방향 자체를 바꿀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원화 약세는 단기 이벤트를 넘어서 여러 구조적 요인이 겹쳐 약세 압력이 누적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구조적 요인들이 있을까요? 먼저 글로벌 달러 강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 자금이 달러로 몰리고 있죠. 여기에 일본 엔화도 계속 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엔화가 약하면 상대적으로 원화도 압박을 받게 됩니다. 국내 요인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을 사기 위해 달러를 사들이는 겁니다. 또한 반도체를 비롯한 대기업들의 설비 투자나 해외 거래를 위한 달러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요인들이 겹치면서 원화에는 지속적인 하방 압력이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로서는 이 흐름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속도를 조절할 수는 있죠. 특히 정부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물가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입 물가가 상승합니다. 특히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정부는 그동안 고생해서 잡아놓은 물가가 다시 튀어오르는 것을 막고 싶어 합니다. 목표는 물가 상승률 2%대 복귀였으니까요. 그래서 환율이 너무 빠르게 오르지 않도록 속도를 관리하려는 겁니다. 환율 급등은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면서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 자금을 빼내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환율이 요동칠 때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걸 우리는 여러 번 목격했죠.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소비심리 둔화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12월 소비자심리지수를 보면 분명한 경고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 동향 조사에서 나온 CCSI, 즉 소비자심리지수가 109.9를 기록했습니다. 전월인 11월의 112.4에 비해 무려 2.5포인트나 하락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하락이냐면 1년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지수가 8년 내 고점을 찍은 직후에 꺾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상승세가 꺾이며 분명한 경고 신호가 나오고 있는 거죠. 사람들의 심리가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물가 부담과 환율 급등입니다. 세부 항목을 들여다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현재 경기 판단 지수가 7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경기를 매우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향후 경기 전망 지수입니다. 이것도 6포인트나 떨어졌어요. 미래를 더 어둡게 본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고 석유류 가격도 불안합니다. 여기에 환율까지 뛰니까 이제 내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는 공포가 퍼지는 겁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니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 발견됩니다. 소비심리는 이렇게 꺾였는데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121을 기록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생활은 팍팍하고 경기도 안 좋은데 그래도 집값은 또 오를 것 같다는 겁니다. 이건 매우 불균형한 구조입니다. 실질 소득은 줄어드는데 자산 가격은 오를 거라는 기대가 공존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정책 기반자들에게도 시장 참여자들에게도 큰 부담입니다. 이 불균형이 시장에는 어떤 신호를 보낼까요? 먼저 소비 심리가 꺾이면 가게가 지갑을 닫습니다. 내수 관련 주식들에게는 악재죠. 리테일 기업, 프랜차이즈, 여행 관련주들은 실적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소비자들이 외식을 줄이고 쇼핑을 자제하고 여행을 미루면 이 기업들의 매출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는 건설주와 부동산 관련주에 복잡한 영향을 미칩니다. 단기적으로는 모멘텀이 붙을 수 있지만 동시에 전세난이나 매매 불안 같은 리스크도 함께 커지는 구간입니다. 정부의 정책 개입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자, 이제 고개를 들어 태평양 건너 미국을 봐야 할 시간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매크로 스트레스에 직면한 동안 미국 증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12월 23일 기준으로 S&P 500 지수가 6,900포인트를 넘는 사상 최고치 부근까지 치솟았습니다. 3일에서 4일 연속 상승을 이어가면서 이른바 산타 랠리가 한창입니다. 연말의 화려한 축제가 월스트리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산타 랠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12월 마지막 주와 1월 첫 주에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 계절적 패턴을 말합니다. 여러 통계에서 1950년대 이후 이 기간 동안 S&P 500이 평균 약 1.3% 수익률을 보여왔고 상승 확률이 70%에서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관찰된 패턴이니 주목할 만하죠. 그런데 올해 산타 랠리는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바닥에서 반등하는 랠리가 아니라 이미 사상 최고치에서 시작된 랠리이기 때문입니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S&P 500은 이미 약 14%에서 18% 정도 상승했습니다. 충분히 올라온 상태에서 추가로 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번 미국 증시 상승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입니다.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가 시장에 퍼져 있습니다. 둘째, 인공지능 붐입니다.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 기대를 계속 충족시키고 있죠. 셋째, 기업 실적이 버텨주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나쁘지 않은 실적들이 나오면서 주가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상 최고치 꼭대기에서 벌어지는 잔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언제든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1월 초가 되면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말 세금 전략 때문에 미뤄뒀던 매도가 나올 수 있고 새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으로 대규모 자금 이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미국 증시는 AI와 반도체, 빅테크로 심하게 쏠려 있습니다. 이 쏠림이 언제든 변동성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밸류에이션입니다. 이미 높은 가격에서 더 오르고 있기 때문에 주가 수익 비율이나 다른 밸류에이션 지표들이 부담스러운 수준에 와 있습니다. 실적이 예상보다 조금만 안 좋아도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인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은 위기고 미국은 기회라는 단순한 이분법은 위험합니다. 지금은 비대칭 구조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포지션을 짜야 하는 시점입니다. 먼저 국내 시장 전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 시장에서는 디펜시브, 즉 방어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환율 변동과 외국인 자금 이탈에 민감한 종목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 보유 비중이 높은 성장주나 금융주는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섹터를 봐야 할까요? 첫째, 수출주입니다. 환율 상승은 수출 기업들에게는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달러로 벌어들인 매출을 원화로 환산하면 이익이 늘어나니까요. 특히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주요 수출 품목 관련주들은 환율 상승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고배당주입니다. 경기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안정적인 배당을 주는 기업들이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높은 우량주들로 리스크를 해지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반면 주의해야 할 섹터도 명확합니다. 소비심리 둔화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내수 소비주들입니다. 리테일, 프랜차이즈, 외식, 여행 관련주들은 당분간 실적 부담을 안고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의 비중은 줄이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 전략을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모멘텀을 활용하면서도 언제든 조정에 대비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산타랠리의 마지막 온기를 즐기되 언제든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으라는 겁니다. 사상 최고치 구간에서는 추격 매수보다는 보유 전략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수익을 관리하고 새로운 진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1월 초에 발생할 수 있는 변동성을 대비해서 현금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빅테크나 AI 관련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일부는 차익 실현을 고려해 볼 시점일 수 있습니다. 전부 팔 필요는 없지만 수익이 난 포지션의 일부를 정리해서 현금 여력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야 1월에 조정이 오더라도 다시 좋은 가격에 매수할 기회를 잡을 수 있죠.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섹터 간 페어 트레이딩입니다. 페어 트레이딩이란 상관관계가 있는 두 자산에 상대적 강하게 베팅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 테크랠리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내 반도체 IT 주식은 유지하되 소비심리 둔화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내수 소비주는 비중을 줄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시장 리스크는 관리하면서도 섹터 간 차이에서 수익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페어 전략도 가능합니다. 미국 증시 익스포저는 유지하되 국내 고배당 디펜시브주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고려하는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죠. 환율 변동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면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환차익을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환율이 반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합니다. 환해지 ETF를 활용하거나 달러, 자산과 원화 자산의 비중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월 효과도 준비해야 합니다. 1월 효과란 과거 통계에서 관찰되는 현상으로 새해 첫 달에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경향을 말합니다. 특히 전년도에 저평가됐던 소형주들이 1월에 반등하는 경향이 있었죠. 지금부터 이런 종목들을 리서치해서 리스트를 만들어두면 1월 초 조정 시 좋은 가격에 매수할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리스크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손절매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포지션마다 미리 손절선을 정해두고 그 선을 터치하면 감정 개입 없이 정리하는 겁니다. 작은 손실을 인정하는 게 큰 손실을 막는 길입니다. 또한 분산 투자의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종목이나 한 섹터에 과도하게 집중하면 위험합니다. 국내와 해외 성장주와 가치주, 주식과 채권 등 여러 자산군에 분산해서 리스크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의 질도 중요합니다. 시장이 불안할수록 온갖 루머와 카더라, 정보가 난무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소스에서 나온 정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팩트와 의견을 구분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금 전략도 챙겨야 합니다. 연말이니만큼 올해 실현한 손익을 정리하고 내년 투자 계획을 세울 때입니다. 양도소득세나 배당소득세 등을 고려해서 매매 타이밍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시장은 항상 우리 예상과 다르게 움직입니다. 한국 시장이 생각보다 빨리 반등할 수도 있고 미국 시장이 예상보다 일찍 조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든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마인드셋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은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원화 급락, 소비심리 둔화, 그리고 미국 산타 랠리라는 세 가지 퍼즐을 제대로 이해하면 다음 움직임의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방어적 접근을 하고 미국에서는 기회를 활용하되 리스크를 경계하는 것, 이것이 2025년 마지막 주를 보내는 합리적인 투자 접근법일 수 있습니다. 시장은 감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접근하는 곳입니다. 공포에 흔들리지 말고 탐욕에 눈멀지 말고 냉정하게 데이터를 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내년 여러분의 투자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특정 종목의 매수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 목적의 콘텐츠입니다.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 하플렉